자선할 때 예전에는 생각을 그래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생각이 특히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 떠오를 때 그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많이 답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인데도 그 대화 내용, 상대방과 대화 내용은 떠오르는데 그게 누구와의 대화였는지, 어디서 그런 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 그냥 이거 패스하고 지금의 이 마음을 이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봐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켜보는데, 잠시 그렇게 보다가 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서 마음이 막 알고 싶어하고 답답해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져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자꾸 기억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억을 자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것 또한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생각을 내가 언제 누구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궁금해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 하는구나, 문득 생각이 떠오른 거잖아요. 그걸 보자니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고요. 알아차림하시고, 지금 하시는 건 잘하셨어요. 근본적으로는 수행을 바르게 하신 건 맞고, 그러면서 너무 막 알고 싶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알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럴 때는 이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불편한 거는 결국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알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그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죠. 자꾸 알려고 애를 쓰는데,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조금 지나서 다시 또 그 알고 싶은 그것이 마음이 또 일어나죠. 그럼 또 봐야죠. 예, 원래 그래요. 예.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나 탐심의 마음이 지켜보면 조금 내려가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봐야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니까 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니까 알아차림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마음이 확실히 조금 약해지게 돼요. 약해지는데, 다만 그게 약해지지 않고 계속 강하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견해를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미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있는 거죠. 아니면 화의 마음이 있거나. 예, 깝깝할 수는 있어요. 깝깝한 느낌은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내가 억지로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막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바도 탐심도 있고 또 화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번뇌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는 거, 별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이 막 너무 알고 싶어, 그게 막 중요하다고 그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번뇌가 별거 아닌 것에도 강하게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이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느낄 때 그래요, 우리가. 드러나는 그렇죠. 현상 자체는 별거 아닌데 그때 일어나는 번뇌는 굉장히 강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만큼 크게 마음이 힘들어할 일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게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들이 이제 일어날 때 우리가 유독 번뇌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뭐 병이 막 이렇게 생길 것 같이 그렇게 막 스스로 막 느껴지면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되게 예민해져요. 별것도 아닌 것에도 굉장히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바탕에 지금 번뇌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물질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건망증이라고 하면 뇌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그런 번뇌가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더 막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며칠 전에는 그렇게 좀 갑갑했는데 오늘 산책을 나가서 길을 걸으면서 수행을 하는데 경영을 하다가 문득 그때 그 생각이 안 나던 부분이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안 나서 갑갑하더라도 그냥 툭 던져놓고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보다 보면 또 나중에 이게 알아지는구나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깝깝함의 원천 그 밑에 밑바닥에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감이 그걸 꼭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죠? 그런 마음들을 이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이걸 알고 싶어 하는가를 알게 되면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 안 된다고. 너무 좋아하면, 그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없이 무덤덤할 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법문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결정이 안 좋은 결정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걸 결정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내려놓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그게 정말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엔 이미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해결하게 하는 것은 그건 지혜의 마음이고 선법의 마음들이지 번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번뇌로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거나 또 뭔가를 우리가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이 항상 나중에 보면 사실 나한테 그렇게 이익이 없는 결정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조차 못하죠. 어떻게 내려놓겠냐는 그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내려놓냐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내려놓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냥 이것도 마음이고 대상이지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좀 밀어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것들에 대해 사태를 두고 마음이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두면서 좀 더 이렇게 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행선을 하시면서 알아차림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게 된 거죠. 뭐였지? 이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수축되어 있잖아요. 단단한 상태고 뭔가 이 번뇌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한쪽이 또 조급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 못 한다고요. 그때는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생각나는 것도 번뇌가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당연히 알던 건데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긴장하고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공부도 미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칠 때 그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너무 뭔가 긴장하지 않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지만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할 때 서두르고 급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지켜보니까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그 급한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할 일을 차분하게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일상에서의 작은 행위들도 더 잘 알아차리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선을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지켜보고 있는데 동시에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 생각과 느낌은 바르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름 본인은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곳곳에서 이런 여러 고정관념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신선함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좀 더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겨서 별로 뭐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없다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을 이제 이렇게 더 좀 세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또 마음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가치 부여를 하고 있고 고정관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죠. 이게 일상에서 사티의 힘이 좋아지면 사티가 이어지고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기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알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많아져요. 그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예전에는 소리가 2개 들렸는데 지금 3개, 4개 들리고 옛날에는 뭐 물체를 1개, 2개보다 4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더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을 더 자연스럽게 그냥 볼 수 있게 된다, 보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사티가 더 면밀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거기에 나머지 좋은 마음들의 힘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사티도 이제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좌선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수행에 좀 집중적으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서 사마디 힘이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마디가 좋으면 확실히 이 더 미세한 대상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건 있어요. 그게 사마디의 힘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자선할 때 더 분명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같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 어떤 특정 그 대상을 향한 생각과 느낌이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쭉 보시게 된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니까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거기에도 이미 어떤 고정관념들이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번뇌가 바탕이 된 그런 가치 판단, 가치 부여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이제 보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있었고 예전에도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알아차리고 보니까 이런 번뇌들이 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지혜의 힘이 좋은가, 오력의 힘들이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게 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처음에는 번뇌가 일어나도 거친 번뇌들만 알 수 있어요. 대상들이 좀 거친 것들을 알고
나머지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미세한 것들을 보게 되고 번뇌도 점점 더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번뇌가 없고 그냥 마음이 좋아,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고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마디 힘이 좋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그냥 마음이구나,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구나라고 하는 이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그죠? 그러면서 그런 거, 그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캐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번뇌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까지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또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번뇌에 대해서, 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항상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뇌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일상에서의 사띠의 힘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관심을 갖게 될 거니까요.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그죠? 일상의 사띠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서두르고 뭐 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지켜봤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막 이렇게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이 사실 막 서둘러야 할 일, 급해야 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랜 습관을.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번뇌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수행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급한 채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그런 어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막 서두르고 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번뇌라고 알고 그걸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번뇌를 지켜보면 그 번뇌가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번뇌를 지켜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번뇌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장점인 거죠. 네. 그래서 일상에서의 사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좌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일상에서의 사티의 힘은 약하죠. 잘 이어지지가 않죠.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좌선과 행선이 바탕이 되어줘요. 이 기본이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이제 점점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일상의 사티의 힘도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서 일상에서도 사티가 이어지면 이게 또 일상의 삶 속에서의 사띠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현실적인 수행인 거잖아요. 우리가 수행센터에 가서 좌선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정해진, 그죠? 환경 속에서.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그 겨울철 온실 속의 꽃. 그 꽃이, 식물들이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딱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안에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추운 겨울날 그냥 밖에 야외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죠. 근데 일상에서의 사띠라고 하는 것은 그 야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겨울에, 한겨울에 따뜻한 방에 있으면 이게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나오면 너무너무 추운 거, 영하 10도 막 20도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얼잖아요. 동상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감기 안 들고 동상 걸리지 않도록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의 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진짜 삶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이 일상의 사티가 이어질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빨리빨리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뭐 조사를 한다거나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좌선이나 행선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잘 될 때도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잘 되지 않을 때도 또 종종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특히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 수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건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치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면 수행자 입장에서도 힘들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수행이 잘 안 되네,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일어나고, 또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생각의 내용이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더 안 좋아지고 수행은 더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수행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가 그걸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마음이 지금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죠. 수행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른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때의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계속 생각만 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이익이 없거든요.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지금 느낌이 어떤지 질문하고, 또 마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또 생각이 또 바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걸 알 때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바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다 이제 바른 노력이 되는 거죠.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막 힘들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자주 그렇게 해요. 마음의 성향이 그런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이익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을 더 힘들게 했는지 한번 이렇게 반조해 보는 거죠. 마음이 힘들다는 건 이미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번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번뇌는. 번뇌가 하는 생각은 다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번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결국 이 몸과 마음을 다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본인의 체험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걸 또 계속 반복하는 건 그건 어리석음인 거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알고 그걸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이미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다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대상이라고 알고 그 과정들을 지켜보려고 계속 노력할 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이제 모든 것을 나한테 책임을 두는 것,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꾸 부정적이 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의 패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이 지금 잘 된다 또는 잘 안 된다라고 내가 자꾸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결과예요, 그냥. 원인과 결과를 더 이해하면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내가 자꾸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의 마음이 이렇구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점검하고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생각이 바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이익이 있는지 그렇게 그런 조사를 하면서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사티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난히 근데 그걸 더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일깨워주면서 견해를 점검하면서 계속 알아차림하고 그 결과로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이해하는 만큼 막 자책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